확실히 좀 궁금합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점심은 누구랑 드신 건지, 언제 만났던 건지, 네. 박영선 의원 본인이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, 박지원 의원이, 허나 소장님. 네. 일단은 박영선 의원의 말이 맞다. 박남매다 우리는. 라고 네. 하면서, 당시에 박영선 의원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, 박지원 의원의 말 표현대로라면, 박영선 의원이 낄낄대면서, 황교안 장관이 귀까지 빨개졌다. 네. 라고 말하는 걸 난 들었다. 그러면서도 내 수첩에 적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. 저는 제가 직접 박남매에게 경험한 박남매와 결투를 해봤던 예. 그 경험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. 그 박남매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. 진실과 거짓 사이에 그 줄타기를 통해서 이슈 메이킹을 하는 것을 아주 잘하는구나라는 분석이 좀 됐었었는데요. 저하고 이제 그 청문회 리허설에서 다 그러니까 만난 거라고 해야 될 거예요. 네. 그 이제 인연이 있었을 때의 것을 보면은 박지원 의원과 그 박영선 의원의 스타일은 우선은 메라변 법칙이라고 하죠. 우리 이제 저를 소개할 때도 말씀해 주시는데 보이는 것을 의심하라라고 하는데 우리 박남매는 보이는 것에 모든 것에 집중합니다. 그래서 그 청문회에서도요. 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여자 아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던지냐면요. 남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요.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. 이렇게 청문회 리허설을 하는 것은 당신이 처음이 아니냐. 얼마나 부족하면 청문회 리허설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기자들에게 관심을 끌기 시작을 합니다.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은 사실은 저에겐 다 거짓이었어요. 그러니까 청문회를 했었고 그 사진의 주인은 바로 저는 맞습니다. 하지만 저는요. 그때 대기업의 자회사 대표도 되고요. 예. 그리고 BBK랑 그런 쪽에도 제가 연관이 되더라고요.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의 것으로 기사화가 돼서 제가 그것을 무마하고 막 막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그 후에도 제가 이제 박남매가 워낙에 쿵짝이 잘 맞으시기 때문에 그들의 그 대화법과 그들이 어떻게 이슈 메이킹을 하는지를 지금 분석을 해봤을 때는 우선 시각적으로 메라변 법칙도 있습니다. 남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듣게 하고 실행하게 하는데 55%가 보여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보여지는 부분, 그림을 그려서 보여준다거나 수첩을 펼쳐서 보여주신다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 동영상을 찾아봐라는 것을 예. 꼭 하신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슈 메이킹이 될 수 있는 들리고 싶은 말을 하는 스타일이다. 근데 그 안에는 사실 제가 경험했을 때는 진실이 아닌 것들이 좀 있었다. 그래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귀까지 빨개졌다라는 것과 그게 김학의 의혹을 박영선 의원이 황교안 장관에게 말을 했고 황 장관이 그 사실을 인지했다라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다. 그렇죠. 라는 부분인데, 야, 변호사님 보실 때 어떠세요? 일단 그날 3월 13일 날 그 황교안 대표가 국회를 방문한 건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국회 부의장 이제 박병서 부의장 만났고 또 박영석 의원 그리고 박지원 의원 만났잖아요. 그런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CD와 관련된 부분, 김학의와 관련된 부분을 과연 이 얘기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? 예. 그런데 이제 CD에 관련해서 이제 박영선 의원은 이제 얘기를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황교안은 정말 CD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황교안 대표도 내가 볼 때는 좀 정확히 얘기할 것 같아요. CD를 본 적이 없다.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.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. 예. 그러면 과연 이게 말을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,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제 가세를 했는데,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. 그러니까 황교안이 경기고 1년 김학의 차관보다 더 후배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김학의 차관이 차관으로 가면 이건 오히려 장관이 차관한테 결재를 받는 게 아니냐.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예. 김학의 검사가 차관 오는 걸 좀 반대를 했다. 근데 원래는 또 장관으로 가는, 법무부 장관으로 가냐, 또 검찰총장 가냐, 그런 설왕설래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물론 막 굉장히 미스테리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CD가 입수 과정을 보면, 입수는 뭐 경찰 고위직한테 받았다고 하는데, 그러면 이 받은 시점이 또 굉장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. 3월 초에 받았다고 하는데, 실제로 내사나 그런 것은 3월 18일 날 실시됐다고 얘기하고, 또 CD를 넘겨줬던 경찰 고위직 간부도 3월 중순위에 넘겨줬다고 하거든요. 그럼 3월 초에 과연 이 CD를 가지고 있었느냐.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그냥 황교안 대표와 관련해서는 일단 검증을 제대로 했느냐. 그리고 알고 있음에도 과연 임명을 한 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었어요? 근데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나 강한 고집을 피워서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,
근데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만약에 검증 과정에서 알고 있었냐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다음에 이제 수사 외압으로 갈 거예요. 수사 외압이 황교안 대표가 수사 외압을 행사했느냐. 그래서 아직 길이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. 예. 그래서 이제 추후에 특히 수사 권고했잖아요. 이걸 수사를 하라고.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앞으로 향후 방어를 좀 잘 하셔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. 예. 지금 관측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일단은 3월 13일에 점심을 누구랑 드셨는지 그거부터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입장이 아마 나오리라고 봅니다.